자, 11번입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에 대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위험물에서 나오는 화약이 몇 가지 있는데 1번 흑색 화약, 2번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암포 화약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위험물에서 나오는 화약들입니다. 자, 흑색 화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KNO3와 CS가 합쳐졌을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KNO3가 S와 만났을 때 반응이 되는데 품명은 질산 염류가 되겠죠. 1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C는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S는 유황이 되겠죠. 이렇게 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나다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KNO3CS에 대한 내용만 다 들어가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아세트산과 과산화칼륨을 반응시켜서 생성되는 육류 위험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아세트산은 CH3COOH고요. 과산화칼륨은 K2O2라는 1류 위험물이죠. 자, 과산화칼륨이 물하고 만나면 산소가 발생하지만 산하고 만나면 H2O2가 발생합니다. 이게 육류 위험물이죠. 자, 그래서 아세트산과 과산화칼륨이 반응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육류 위험물이 분해하는 걸 쓰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H2O2가 분해를 했을 때 H2O와 O2가 되고 미정계수법을 하면 2,2,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육류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뭐를 표시해 줘야 되냐면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이 있는 액체죠. 산화성은 남한테 산소를 주면서 연소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학교와의 안전거리. 학교가 나왔으면 몇 미터가 떠오르세요? 자, 안전거리 할 때 3m, 5m, 10m, 20m, 30m, 50m 중에서 학교는 사람 많은 곳 30m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안전거리는 30m가 함정입니다. 자, 육류 위험물은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함정을 하는 게 요즘 문제 내는 방식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안전거리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육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육류 위험물은 안전거리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정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뭐 안전거리를 어떻게 하고, 방화담을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이런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범위를 넓히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알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각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이라고 나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주의사항을 다 쓰는 거죠. 뭐 화기염금, 물기염금 이런 것들. 근데 주의사항 게시판이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화기염금이나 이류 위험물에서는 화기주의, 그리고 물기염금에 대해서만 정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주의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써보게 되면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오류입니다. 오류이기 때문에 화기염금, 충격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함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화기, 충격에 대한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와 충격을 조심해야 돼서 화기염금, 충격주의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이류 위험물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철마 분에 해당하는 물기가 닿으면 안 되는 물질들입니다. 물 닿으면 수소가 나오는 금속들이에요. 그래서 화기주의, 물기, 엄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은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죠. 물과 닿았을 때 산소가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1류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인 가연물 접촉주의, 그리고
화기, 충격주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물과 닿으면 산소를 발생해서 물기, 엄금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인화성 고체는 이류위험물의 인화성 고체이죠. 인화성은 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기 때문에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를 엄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류위험물에서도 화기가 엄금이 됩니다. 자,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 엄금이 되는 거고요. 기어유 사류위험물이라서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화기 엄금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는 소화 방법이나 덮개까지 이렇게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 주의사항 안에서 어떤 것을 게시판으로 하는지 빈 종이에 쭉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위험물 유별에 따른 혼재가 불가능한 거를 찾기 위해서는 뭘 떠올려야 하냐면 423, 524, 61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근데 필기에서는 이거를 답을 찍으면 되지만 실기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꼭 하나씩 빠뜨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나다라 말을 줬다는 것은 1.1.1.1.1점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3가지를 써야 되는데 2가지만 썼다. 그러면 아예 틀리게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써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유 중에서 뭐 본인은 이제 해당 없는 거지만 1류는 되는 거죠. 그리고 1류는 6류랑 됩니다. 그러니까 2, 3, 4, 5랑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류는 4, 2, 3이기 때문에 4랑 됩니다. 그리고 5, 2, 4라서 5랑 됩니다. 2는 해당 없고 3, 6은 불가능합니다. 3류 위험물 1, 2, 3, 4, 5, 6류 중에서 3류를 제외하고 4, 2, 3이기 때문에 4류랑 되고요. 5, 2, 4이기 때문에 3류는 해당 없고 1, 2, 5, 6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사류 위험물 1, 2, 3, 4, 5, 6류 중에서 사류 본인은 빼고 4, 2, 3이기 때문에 4, 2, 3 되고 5, 2, 4라서 5도 됩니다. 즉 1, 6이 안 됩니다. 5류 위험물 1, 2, 3, 4, 5, 6류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2, 4 되고 1, 3, 6이 안 됩니다. 연필로 쓰신 다음에 볼펜으로 제1류, 제2류, 제3류, 4류, 5류 위험물 쓰고 연필로 쓴 부분은 지워주시면 이런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설명하는 제3류 위험물, 3류 위험물이니까 3류 위험물 암기법을 쭉 떠올리시면서 10알칼리나 2황, 5알토, 6이 3금수 인탄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자, 비중이 0.534래요. 우리가 보통 알던 NA나 K보다 더 작아 보이지 않나요? 자, 문제가 익숙해지면 NA가 뭐 0.7인가 8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0.5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불꽃 반응 시 붉은색을 나타낸다. 자, 이걸 봤을 때 나트륨은 노란색이고요. 칼륨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나트륨, 보라색 칼륨에서 노라보카 이렇게도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도 외우는데 어쨌든 나트륨이나 칼륨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붉은색이고 은백색 광택이 있는 물은 경금속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붉은색의 불꽃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비중이 0.5인 위험물은 리튬입니다. 자, 3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물질이 리튬, 루비듐,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은 칼슘, 바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 중에서 리튬이 붉은색을 나타내는 물질이라서 물과의 화학 반응식을 쓸 때 Li 플러스 H2O는 LiOH 플러스 H2가 됩니다. 리튬의 산화수가 플러스 1, OH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등급은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 등급 2등급이 됩니다. 이 위험물 1000kg을 제조소에서 취급할 때 보유공지. 자, 위험물이 많으면 보유공지를 크게 둬야 되고요. 위험물이 적으면 보유공지를 적게 둬도 됩니다.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소의 보유공지보다 종류가 적어서 3
3m, 5m만 기억하시면 되죠. 언제 3m가 되냐면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 3m, 그리고 10배 초과일 때는 5m가 됩니다. 그러면 리튬 1000kg는 지정수량이 몇 배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삼류 위험물 중에 5R 토육이기 때문에 50kg인 물질입니다. 자, 50kg인 물질을 1000kg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정수량의 20배네요. 20배는 10배 초과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5m 이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20도씨의 물 10kg를 소화했을 때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흡수되는 에너지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이제 필기 때 잘 푸셨던 분이라면 풀어보시면 좋고요. 일반화학 문제는 난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좀 시간이 된다 싶으시면 이런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20도씨의 물을 끓입니다. 자, 물을 끓이게 되면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겠죠? 100도씨까지 뜨거워집니다. 자, 100도씨가 되면은 바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20도씨에서 이때는 물이고요. 이때 물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는, 그럼 라면 끓일 때나 뭐 요리할 때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20도씨의 물 10kg을 소화했을 때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흡수되는 에너지량은 얼마인가? 말이 뭐 소화가 나오고 뭐 수증기로 만드는데 흡수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물을 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20도씨에서 100도씨로 갈 때는 현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로 온도 변화 없이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CMT, 시멘트라고도 부르는데요. 비열 그리고 질량, 온도 변화량으로 곱해서 구하고 잠열은 잠열 곱하기 질량을 해서 구합니다. 물의 비열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물이 10kg 있으니까 10을 써주는 거고요. 델타 T는 온도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러니까 20도씨에서 100도씨 변했으니까 80도씨 변한 거죠. 즉 100도씨에서 이제 80만큼 변화한 겁니다. 그리고 잠열의 경우에는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 539의 잠열을 가집니다. 자, 평소에 이런 값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공이나 화학 쪽 전공을 하신 분들인 경우에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잠열을 539로 알고 있어야 값이 539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구한 두 값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800이 나와요. 800과 5490을 더했을 때 6190kcal로 단위까지 써주시면 이런 문제를 이제 푸실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필기에서는 답이 1개였는데 실기에서는 답이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5개가 될지 하나도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객관식인 듯 하면서 주관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문장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 인류위험물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즉 그 외가 되겠죠. 그 외 물질들은 주수소화 가능합니다. 자, 물과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조회성이 있어서 물에 녹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주수소화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무슨 소화에 해당하냐면 질식 소화에 해당합니다. 질식한다는 것은 산소를 차단하겠다는 의미예요. 산소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육류위험물은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성격이 산화성입니다. 산화성은 본인이 산소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육류위험물이 주수소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 위험물 적응성 표에 세모라는 표시가 딱 하나 있어요. 육류위험물에 세모라는 표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세모라는 조건으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이산화탄소를 쓸 수 있다,
요걸로 세모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화재 시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가 가능하다? 아니죠. 물이 안 되는 주수 금지에 해당하는 소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탄산수염료, 분말소화약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건조사는 마른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른모래는 모든 위험물 1, 2, 3, 4, 5, 6류에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본문을 보시면 소화설비의 위험물별 적응성 표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마른모래가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에탄올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주수소화 시 화재면이 확대돼서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자, 에탄올이 물보다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자, 비중이 낮고 그리고 주수소화 시 화재면이 확대되어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탄올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물보다 비중이 낮은 것들의 특징입니다. 자, 물보다 비중이 낮다는 건 물에 둥둥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기름을 이렇게 탔을 때 물이 위에 뜨는 것을 주로 볼 수 있어요. 물에 가라앉는 기름은 사실 실생활에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 위에 기름이 뜨기 때문에 기름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그 기름이 둥둥둥둥 뜹니다. 그래서 주수소화가 불가능한 거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같이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주수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류, 2류, 3류의 주수 금지와 4류의 주수 소화를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사류는 물에 뜨는 것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물과 반응해서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자면 물에 가라앉으면, 즉 비중이 1보다 크면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석유류, 사석유류 이런 것들, 특히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물을 뿌리게 되면 주수 소화가 질식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연결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라는 분명히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라에 대한 거, 육류 위험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18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가 12개 있고 30만 리터가 2개, 나머지는 인하점 50도씨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20만 리터인 탱크입니다. 자, 설치해야 되는 방유제는 몇 개일까요? 자, 방유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방유제의 높이는 0.5m에서 3m 이하로 해야 된다.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두께가 0.2m가 돼야 된다. 계단을 설치할 때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가 50m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탱크가 이 방유제 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개가 있죠. 그러니까 방유제는 2개의 방유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1개의 최대의 10기까지의 탱크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유제는 2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30만 리터 2개, 20만 리터 4개를 별도로 설치를 할 때 지금 5개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최대 탱크 곱하기 1.1이 됩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고, 만약에 제조소에 5개에 설치한다고 하면 최대 탱크 용량 곱하기 0.5, 나머지 탱크를 전부 다 더해서 0.1을 곱한 것을 서로 더해준 값이 용량이 됩니다. 자, 지금은 최대 탱크이기 때문에 30만 리터에 1.1을 곱해서 33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육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때 방유제의 최소 개수. 자, 방유제 1개 안에는 10개의 탱크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탱크의 개수가 변할 수 있는 경우가 20만 리터 이하이면서 인하점이 70에서 200도씨이면은 덜 위험한 경우죠. 인하점이 높으니까. 그러면 탱크의 개수를 10개에서 20개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점 20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진짜 덜 위험한 거죠. 200도씨가 넘어야 불이 붙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탱크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0개였던 탱크의 제한이 20개, 그리고 이제 리미트가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지금 인화점이 없는 육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방유제가 1개로 된다거나 이렇게 변하는 거 없이 그대로 2개로 유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화점이 높아지는 경우에 탱크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문제도 가와 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에 대한 거는 좀 생소한 법령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오류 위험물 중 규조토에 흡수시키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키면 다이너마이트가 되냐면 니트로 글리세린입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에다가 니트로화 반응을 시킨 건데요. 자, 글리세린이 C가 3개에 OH가 3개가 있고 나머지가 수소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물질입니다. 자, 이 안에서 OH에 붙어있던 이 수소가 니트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니트로화 반응입니다. 자, 니트로화 반응이라는 것은 원료 물질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화 반응시켜서 제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식을 쓰게 되면 C에 OH가 아니라 ONO2, ONO2, ONO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H가 이렇게 쭉 있는 형태로 구조식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품명은 오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니트로가 나왔다고 해서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산 에스테르류는 10kg의 지정수량을 가지게 되고요. 이 물질이 분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식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하도 못 푸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생성물을 주시나봐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쓴 다음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미정계수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가 막 2중, 3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온 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분하게 푸시면 숫자가 4, 12, 16, 1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분해 반응식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연습하시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생성물에 대한 게 안 나오더라도 푸실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소화약제 화학식을 적으시오. 2종 분말 소화약제는 NA가 아니라 K로 시작하는 KHCO3고요. 1종, 2종, 3종, 4종 분말 소화약제의 화학식, 분해 반응식, 그리고 분말의 색깔, 적응 화제 이런 것들 우리 교재를 통해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론 1301은 CFClBrI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C 1개, F 3개, Cl 건너뛰고 Br 1개가 있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론 1301 말고도 1211, 2402, 1011, 104도 있으니까 교재 통해서 분자식 완성해 보시고요. 자, IG, 이거는 불활성가스의 약자이죠. 그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의 종류는 N2ArCO2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건 N2ArCO2가 1대 0대 0으로 있다는 뜻이라서 N2가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약제 화학식은 N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1 때 N2가 100%니까 IG55라고 하면 N2 50, AR 50이 되겠고, 그리고 52대 40대 8은 N2 AR CO2가 52대 40대
때 8%로 배합이 되어서 541로 줄여서 말할 수 있는 소화약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은 회차였습니다. 자, 뭐 다른 회차도 마찬가지고요. 무한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실 때 꼭 이제 문제와 답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해설 강의 많이 있잖아요. 그 해설 우리 카페를 통해서 더 보실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특히 맞추셔야 하는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